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거운 철학적인 주제보다는 실용적인 이야기 중에 사랑 중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랑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흔히 중독하면, 네, 뭐 마약 중독, 뭐 게임 중독,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지, 사랑은 중독이란 게 없을 것이다, 사랑은 무조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물론 사랑은 좋은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작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죽음과 배신과 뭐 여러 가지 극한적인 어떤 상황까지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사랑만 하면 무조건 다 좋은 것인가? 나쁜 사랑은 없는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사랑 중독, 이 수잔 피보디라는 이분이 지은 이 사랑 중독은 굉장히 또 새로운 시각으로 사랑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책이고요. 여기 이 책에서 초반부에 나오는 몇 가지 그 사랑에 대한 관점을 여러 가지로 바꿔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짧게나마 2019년 오늘이 설날인데 아침을 이 사랑 중독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사랑 하시라고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이 책에서는 크게 이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사랑 중에 이 건강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중독된 사랑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건강한 사랑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변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독된 사랑은 결국 사랑을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파멸로 읽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건강한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이 진정한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 주체인 나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나와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상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더 알아야 될 것도 물론 많겠지만, 결국 사랑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주체인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만약에 상대다 하면 상대를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어떤 사랑을 하느냐? 중독된 사랑을 하는데, 그것은 눈먼 사랑이다. 여기서 눈먼 사랑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그리고 이제 또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다, 판단력을 아예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랑을 할 것이다. 보통 이 사랑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죠. 눈먼 사랑. 눈먼 사랑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좋은 것, 뭐 사랑은 이성을 써가면 안 되고, 전혀 어떤 판단력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뭐 물론 좋은 것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책에서는 이런 사랑은 좀 아직 이 사랑이 뭔지 모르는 그러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또 보는 거죠. 자,
이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직하는 것이다. 무엇에 정직하느냐? 자기에게 정직하고 상대에게 정직하다.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결국 이 건강한 사랑 하지 못한다.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사랑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사랑은 노력해야 된다. 노력한다. 해야 한다. 사랑은 자동이 아니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피지기다. 이것은 결국 건강한 사랑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아는, 그래야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왜 지피지기다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냐면, 이 예전에 이제 뭐 많은 예화로 쓰이는 뭐 동물은 여러 동물이 있지만, 이 사랑했던 그 동물 중에 뭐 사자와 뭐 기린의 뭐 사랑 이야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기린 대신에 뭐 사슴 이렇게 넣어도 되죠. 뭐 사자 대신에 뭐 호랑이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저는 사자와 기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왜 상대를 알아야 되느냐? 이것은 결국 이 한쪽에서 한쪽만을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상대편은 누구든지 상대편을 알아야 된다. 사자인 남자가 있었고, 수컷 사자가 있었고, 암컷. 제가 암컷인데 제가 여로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 거니까. 사자는 육식을 하죠. 기린은 채식을 하죠. 채식을 하는데, 이 사자와 기린이 사랑을 하게 되자 이 사자 가족들은 이 사자를 뜯어 말렸어요. 너는 사자니 절대 기린과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 기린 또한 역시 마찬가지였죠. 너는 기린이다, 절대 사자와 사랑할 수 없다 라고 했지만, 이들은 그 상태는, 그때 당시는 어떤 상태였냐? 눈먼 사랑, 이성적인 사랑이 아닌 판단력을 잃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라고 했다. 이 사자는 기린의 그 가녀린 어떤 뭐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뭐 좋았겠죠. 기린은 우렁찬 목소리, 울퉁불퉁한 뭐 그런 근육 뭐 이런 것들 좋아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이들은 그때부터 이 불행이 시작했는데, 왜 불행이 시작했냐? 이 기린이 그 음식을 해왔는데, 사자에게 어떤 음식을 해오느냐? 풀잎을 따다가 주는 거죠. 이 사자는 이 풀잎을 따오는 이 부인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갖게 되죠. 왜? 아니, 나는 엄청난 맛있는 어떤 육식을 기대했지만, 이 부인은 나의 어떤 요구를 무시한 채 세상에 풀잎을 쌓아온다. 개도 안 먹는 풀을 나한테 줄 수 있느냐?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자는 기린 부인에게 정말 참 맛있는 식사는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밖에 나가서 무엇을 잡아오냐? 뭐 영양, 양종 그 영양 아시죠? 뭐 영양 같은 거, 뭐 사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잡아서 줘버리죠. 채식을 하는 기린이 그런 피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살점을 봤을 때 아주 기겁하고 난리가 났죠. 결국 이 이야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자기와 남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을
타인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이 좋은 일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자기의 기준이었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것은 남에게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고 이것을 갖다 주었지만 결국 그것과 상관없는 이 상대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하면 상대는 고통을 당하다. 마찬가지다. 상대도 자기의 기준으로 이 상대에게 뭔가를 주면 상대방도 결국 고통을 당하더라.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 보면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결국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랑을 지속할 때와 정지할 때를 알아야 되겠다. 네, 하지만 중독된 사랑은 외로움으로부터 도피하고자 상대가 필요한 거고 버림받음으로부터의 어떤 고통을 도피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자신의 어떤 불행감 그리고 어떤 무기력감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앞으로 또 진행하겠지만 이 중독된 사랑이 걸리는 사람의 대부분이 굉장히 어떤 외로움을 극도로 싫어하고 버림받음의 어떤 상처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어떤 불행감 그리고 무력감을 이 뭔가 어떤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지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 중독에 빠지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어렸을 때부터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역기능이라는 무엇인가? 역기능이라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죠. 역기능적 가정. 역기능적 가정은 결국 이 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역기능의 반대말은 뭐 순기능이겠죠. 그러니까 이 가정 구성원이 서로의 해야 하는 어떤 역할을 못함으로써 오히려 이 기능을 방해하고, 그러니까 기능해야 되는 것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어떤 행동을 해버리는 그러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엄마가 아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아빠 역할을 하고 아빠가 엄마 역할을 하고, 더 심한 것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식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오히려 이제 자식이 부모 노릇 하게끔 하고 엄마 아빠가 이 자식 노릇, 뭐 이게 심한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역할을 스스로 이렇게 파괴해 버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 행동을 해버리는 그러한 가정들, 이제 뭐 말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자식이 뭔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 상황이 분명히 있을 텐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떤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통해서 보호를 받음으로써 이 보호하는 것이란 무엇이고 보호받는 것이란 무엇이고, 뭐 다른 말로 뭐 사랑받아야 될 기간 동안 사랑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여기는 이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은 하나의 어떤 결여가 되는 거죠.
뭔가 지금 빠져 있는,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은 성인이 돼가지고 결국 이 어렸을 때 결여된 어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부족한 사랑을 이제 받으려고 뭔가 보충하려고 하겠지. 보충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떤 상태로 두냐면 이 스스로를 관리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결국 누구로 하여금 어떤 상대로 하여금 이것을 보호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스스로 처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보면 자아 경계가 낮은 사람. 결국 이 자아 경계가 낮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자아 경계가 낮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파악을 못하고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해. 자기의 요구를 자기가 들어주지 못하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자기의 요구를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남의 욕구나 남의 요구를 자기가 이렇게 들어줌으로써 그 들어주는 것으로써 상대방을 보면서 이게 채워주는 것이 자기가 채워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책에서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결국 돌보미가 되었다. 그리고 어떤 상대방의 어떤 딱한 처지를 내가 구원해야 되는 구원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결국 좋아야 되는데 결국 스스로 괴로워져 버리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옆에 붙냐면 그들의 애정을 착취하려는 자가 옆에 붙음으로써 그 애정 착취자는 결국 자기는 돌봄을 받고 어떤 구원을 받는 구조를 받는 역할에만 충실하지 오히려 이제 자기를 위해서 애써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체 보상도 하지 않으려는 희생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파괴적인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사랑 중독의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이제 공의존적 사랑 유형이다. 이것은 아까 바로 앞에 말한 그런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존이면 이제 서로 이 어떤 의존적인 사랑 유형이다. 그래서 상대를 돌보는 사람, 어떤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착취하는 사람이 서로 간에 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해소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돌봐야 되고 구원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돌봄으로써 그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봄이야. 구원자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은 뭐냐? 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착취자죠. 착취자가 필요해. 그래서 이걸 돌봄으로써 자신이 뭐 어떻게 말하면 효능감이라고 해야 될까? 자신을 발견하는 거고 부족한 사람은 받음으로써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한한 돌봄을 받아야 된다. 서로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의존 쪽 사랑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강박적인 사랑 중독의 유형 두 번째 유형인데 이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대에게 매달리는 사랑이에요.
그냥 그 매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랑에 머물러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예, 이루어질 수 없는 상대는 여러 상대가 있겠죠. 예,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뭐그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의향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죠. 세 번째 관계 중독은 무엇이다? 이 파트너를 가리지 않고 관계 자체를 집착한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든 부족한 놈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지속되는 그 관계에 집착한다. 사람보다는 관계에 집착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양가적인 사랑 중독이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 양가적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어떤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한쪽으로는 사랑을 갈구해요. 한쪽으로는 사랑을 갈구하지만 정작 가깝게 지내기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무관심할 때는 엄청 들이대다가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그러면 사랑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오히려 더 가까워질까봐 또 멀어지는 뭐 이런 어떤 상태에 놓이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강박적인 사랑에 어떤 그 순서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강박적인 사랑도 사랑 중독의 하나인데 그러면 그게 강박적인 사랑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특정 사람이나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랑이에요. 특정 사람이나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 여기서 이제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나치게 집착해서 행복하면 괜찮은데 이것은 결국 불행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연구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것이 일어나는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순수하게 한 사람에게 끌리는 일이 있죠. 끌려. 그래서 처음에는 끌림인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 날도 계속 생각나. 이틀 후에도 생각나. 그 사람이 생각이 떠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 그러면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그 사람 생각에 일상생활이 지장까지 받는다. 지장을 받아요. 핸드폰 쳐다보느라, 문자 기다리느라 업무를 지장을 받거나 또 일상의 인간관계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약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로지 그 사람만이 내 인생에 행복을 주리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을 바치고 온 재산을 바치는 뭐 그런 일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의존적 단계가 돼.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모든 결정도 그 사람 허락을 받아야 돼. 뭐 이런 것이 되다가 이제는 집착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통제하는 단계다. 뭐 통제는 어떤 통제냐? 그 사람이 다 내 뜻대로 하면 좋겠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도 내가 해주고 싶어. 뭐 자켓도 내가 골라주고 싶어.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은 너무 부담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이런 부담감을 느끼는 상대를 보고 집착적인, 강박적인 사랑하는 사람은 분노를 느끼죠. 왜 나는 너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부담스러워하느냐. 그래서 이제 분노를 느끼면서 멀어지려고 만약 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면 나의 사랑을 네가 거부해? 라고 하면서 뭐 복수까지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그러면 왜 이런 강박적인 사랑이 되느냐?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따돌림으로 인한 상처를 분명히 받았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따돌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큰 상처잖아요. 자기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큰 상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것,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자체에 너무 이게 매몰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예요. 사교적이지 못하겠죠, 당연히. 상대방이. 근데 사교적이 못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 치죠. 그러면 거기에 또 그동안 쌓였던 에너지가 분출되겠죠. 적대적인 대인 관계를 갖게 된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를 싫어할 것이다, 상처를 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대적인 대인 관계. 사람의 눈치를 과도하게 이제 보게 될 수도 있다. 자기 고집이 세다. 정서적인 불안을 겪는다. 정서적 자기 지지가 약하다.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자기가 느꼈던 느낌과 감정,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을 누구도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굉장히 소심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죠. 결국 보통 대부분 이런 식 이야기를 우리가 뭐 자존감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사랑 중독이 어떤 일이 있는지, 정말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랑 중독적인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사랑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눈먼 사랑, 이성을 잃고 아주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그런 사랑을 꿈꾸지만 그것은 결국 진정한 의미로서의 어떤 사랑의 기능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니코틴 중독, 뭐 알코올 중독은 사람이 파괴하고 파멸하는 그런 것인 줄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을 치료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런 센터가 있어. 뭐 알코올, 뭐 담배, 뭐 게임, 이런 것은 중독으로 우리가 알아줘요. 하지만 사랑이 중독이 돼가지고 사람을 파멸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 이 사랑 하나를 잘 알지 못하면 삶이 어떤 윤택하지도 못할 뿐더러 삶이 좀 아름답지도 못할 뿐더러 뭐 여러 가지 아름답고 뭔가 좀 풍요롭지 못하겠잖아요. 그런 것은 결국 사랑을 제대로 못한 중독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왜 사랑을 중독에 빠지게 되느냐? 결국 사랑을 알지 못했고 자기를 알지 못하고 대상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랑을 제대로 그러면 못하는 사람의 특징도 알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면 결국 이 사랑이 주는 그런 행복감, 그리고 사랑이 주는 이 인간적인 어떤 완전성에 나아가려는 그런 기능을 이제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사랑 중독에서 다루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2019년 정말 나도 어떤 사랑적 중독의 어떤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신 분도 좀 그런 사랑 중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노력해보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간 되면 또 사랑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